타당성하고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거예요. 밑에 세 가지는 어휘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건 뭐 어휘 정확하라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정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어휘, 그다음에 이런 어휘를 얼마나 적절하게 거기에 이제 활용하느냐. 그다음에 문장이 특히 이제 우리 주어, 수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주어는 이제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글이 얼마나 이렇게 단어, 문장, 그다음에 전체적인 글 이런 것들은 이제 일관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좋은 논술음의 조건 아까 얘기 논제가 이제 명확하게 얼마나 이제 이해되는 이게 참 제일 중요하죠. 이건 논제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학 논술에서는 그럼 이런 논제를 논거를 통해 논거는 이제 논리적인 근거란 뜻이죠. 타당성과 객관성 이런 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논리 전개의 또 일관성, 적절성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술을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논술문을 작성하는데 물론 이제 논술문 작성하려고 하면 뭐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뭐 5단계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건 뭐 주관적인 무슨 예술적인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논술은 수필은 예술적인 뭐 글의 기교도 필요하고 뭐 자기 주관적인 생각 위아래 앞뒤 뭐 바뀌어도 관계없고 그것은 수필이지만 논술은 그게 아니라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과학적인 체계적인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얼기설기 얽힌 아주 마치 집을 이제 설계해서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나는 이제 과학으로 봅니다. 과학이다. 예술이 아니고 과학이다. 아주 예술적인 문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그때 이론이나 지식을 활용해서 그때 적당하게 딱 진술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논술은 이제 과학이다. 침대만 과학이 아니에요. 논술도 이제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떤 단계, 절차, 그 다음에 딱딱 이렇게 구성된 내용 속에 이렇게 채워넣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한 5단계 정도가 논술문을 작성하는 그런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주제판, 뭐 어느 경우도 제일 중요한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은 논술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한말 이런 건 없으니까 우리 교육학 논술에 뭐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건 아니죠. 이제 구체적인 제시문을 주고 이 제시문 속에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라.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들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증명하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주제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주제문을 파악했으면 주제문을 간단하게 주제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논술할 때는 이런 걸 주죠. 연습지를 줘요. 연습지 같은 걸 이제 준다고 한 2장 정도 이제 줘요. 연습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할 때도 옆에다 연습지를 갖다 놓고 이 주제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연습지에다가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적합한 논거를 탐색한다. 소위 이제 배경 지식이죠. 배경 지식.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지식을 이 이론을 활용해서 활용할 거냐. 예를 들면 무슨 문화 실조나 문화 실조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생각들을 이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이 이제 중요하죠.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육학을 공부하는 거죠. 교육학 공부는 되게 교육학 공부는 이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공부했던 많은 배경 지식을 어떻게 끌어내서 적절하게 이 주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지식을 활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5가지, 6가지 아니면 3가지 이런 교육학의 지식을 끌어내니 그리고 나서는 개요를 작성해 본다. 개요는 이런 연습지에다가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니까 서론에는 이제 뭘 쓸 거냐 이런 거 뭐 잠깐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그럼 본론에는 그 이론 중에서 여러분 3가지를 가지고 진단하고 여러분 2가지를 가지고 진단하고 3가지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이런 진단한 2가지 이론 예를 들면 잠재적 교육 과정 아니면 문화 결핍 뭐 이런 것들 써놓고 요거 간단한 뭐를 쓸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 개요 작성에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책을 찾는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기존에 지난 기출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면 협동학습이 뭐고 협동학습이 어떤 방법이 동기를 높여주는 방법이 이런 걸 간단하게 써야지 이걸 뭐 본 주제문과 같이 똑같이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형성평가가 뭐고 형성평가 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동기를 높일 거냐 한 2가지 그 다음에 교사의 지도성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식의 지도성을 발휘해야지 동기를 높일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고 이것을 그다음에 결론에는 서론을 이제 간단히 또 요약하는 거니까 이런 지금 결국 이 개요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요 본문 주제문 본론이죠. 본론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쓸 거냐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나서 직접 이제 논술을 작성한다 그래요. 근데 이 지금 이 연습제에다가 다 자세하게 써놓으면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시간이 다 가버려. 60분 동안에 써야 되는데.